2편입니다. 문제 해결 공부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카톡 대화, 문제 해결 능력은 수리가 아니죠. 수리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펼치고 공부를 하고 있는 NCS 책의 문제 해결 영역을 보면 대개 명제 그리고 무엇인가 계산하는 것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명제는 사고력의 일부입니다. 명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명제의 출제 비중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NCS가 도입된 해는 2015년입니다. 2015년 갑작스레 도입돼서는 문제 유형 전체가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불만을 토했죠. 좋다, 바꾸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대책도 없이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여하튼 불만이 여기저기 솟구치자 정부는 급기야 기존의 NCS 기존에 공개한 NCS 틀에다가 적성형 문제를 짬뽕하는 그와 같은 대책으로 문제 출제 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제가 아직까지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NCS가 도입된 지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2018년 11월, 12월, 내일이 12월입니다. 2019년 5년 차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명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명제가 문제 해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자. 그 틀에서 벗어나자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획 자체를 뜻합니다. 기획은 회사 업무의 중심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통과하고 나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면접에서 질문은 대개 다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PT는 거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필기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문제 해결 페이지를 펼쳐라. 그리고 전부 다 제대로 읽고 다시 이해를 해라. 특히 포맷 중심으로 봐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1월, 1월인데 NCS 합격했다, 필기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포맷 중심으로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자, 필기 합격하고 나서 기본 시자인데 기본은 논술이 있었답니다. 이번에. 그래서 논술 때 포맷을 그대로 적용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 논술 시험 때는 포맷을 적용하지 못했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포맷을 들이댔더니 체계적으로 쓸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9일 최종 합격 발표 받았다. 합격했다고. 면접 때 또박또박 그리고 포맷 지켰다. PT 포맷 가지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었다. 포맷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포맷은 여러분들이 평생 맞벌이를 보장하는 스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명제는 시험 문제 답을 맞추기 위해서 한순간 공부하면 머릿속에서 또 지워지잖아요. 그러나 포맷은 필기시험 대응책, 논술 대응책이고 PT 대응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밥벌이를 보장해 줍니다. 자, 문제 해결 영역 유형, 문제 유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2016년까지는 명제, 논리게임, 계산형 이와 같은 문제들이 문제 해결 영역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부터 문제 해결 관련 기초 개념을 묻고 있고, 그리고 문제 유형을 묻고 있고, 문제 처리 관련 프로세스를 묻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겁니다. 앞서 얘기했죠. 갑작스레 도입되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다. 그래서 적성형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LCS 중심으로 문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게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실제 어떤 학생이 시험장에서 느낀 바 과거의 적성형, 맹제 중심의 적성형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제 NCS 유형의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후기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